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31번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31번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맞습니다. 2.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별장도 포함된다.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세할 때 4%의 고율로 매년 과세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X.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장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맞고요. 5번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맞습니다. 2번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3번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4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이 된다. 합산 대상이 아니죠.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종업원한테 제공하는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리고 가정 보유용 시설 주택, 이런 것들 별장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역시 합산 배제 대상이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X. 5번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2010년도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은 제외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기억.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해서 얼마 빼준다? 공제 6억 원을 빼줍니다. 기억은 6억 원이 되겠고. 자, 그리고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최저 1000분의 5부터 최고 1000분의 2000분의 20까지입니다. 그래서 20하고 1000분의 20 이렇게 되고, 자, 부동산 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에서부터 10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 낸 건 빼줘야죠. 재산세, 이건 재산세고, 세부동 상한 초과세액도 빼줍니다. 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에서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몇 프로까지? 150%까지입니다. 150% 초과하는 거는 다 150%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걸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미음에 넣으란 얘기죠. 1번 6억 원이니까 6억 원. 자, 그리고 1000분의 20. 자, 1000분의 20, 1000분의 20. 60%, 자, 그리고 60%에서 100%, 60%에서 100%. 그리고 재산세, 나머지 150%. 자, 딱 하나 끝까지 간 거 하나 나왔죠?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13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재산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따로 80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경우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맞고요. 3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4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예, 분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부 기한 경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X. 5.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분리과세는 저율 0.07% 저율이나 농지 같은 거 0.2% 공장용지 그리고 아예 비싸게 4%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세 대상이 아니죠. 아예 따로 한 거니까 X. 맞죠. 이거 5.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틀린 걸 고르니까 13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1. 개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 그렇죠.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니까 7억 원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면 9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족보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 그렇죠. 5억 원 제했을 때 1억 원 이상 남으니까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 주된 토지 소유자 맞습니다.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은 그렇죠. 80억 원 공제를 해도 최소한 170, 180? 예, 170억 원 이상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4번 모 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 법인이 다르죠? 그러면 합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유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10억 원 모 회사 6억 원, 자회사 4억 원인 경우에 모 회사인 A법인. 자, 예전에는 이런 경우 합산을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각 개인별로 법인 같은 경우는 각 개별 법인별로 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A는 A 회사가 뭐 6억 원이고 B는 자회사 4억 원이니까 자회사는 해당이 없고 모 회사 역시 10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에 대한 겁니다. 6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 6억 원인 경우에는 공제하면 제로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X 과세 대상이 아니죠. 5. 지방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자, 5억 원을 초과하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5억 원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 5억 원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3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번입니다. 136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1.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과세 대상 아니고요. 2. 사원용 주택 역시 과세 대상 아닙니다. 3.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과세 대상 아니고요. 4.
세대원이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예, 과세 대상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5번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6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주택. 자,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이게 3월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이니까 6월인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인 주택 이거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O 과세 대상인 주택은 1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7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하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X.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료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3.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료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토지분 종합합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보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170% 나왔다면 150%까지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5.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보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역시 맞습니다. 150%.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3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다 보니까 소득세법 규정 준용하는 겁니다. 2번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미 낸 재산세는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300%가 아니라 150%죠. 예, 재산세도 150%, 종합부동산세도 150%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주택이나 토지나 다 150%가 적용이 됩니다. 네. 다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105%, 110%, 103%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 꼭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300%가 아니라 150%인데 300%가 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X. 다음 4번 주택을 제외한 별장 및 사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건물하고 별장 납세 의무 없습니다. 5.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다. 그렇죠. 매년 6월 1일 소유한 자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으나 그렇죠. 150%.
종합부동산세는 세당 상한제를 두고 있잖아. 두고 이제 똑같이 150% 두고 있습니다. X. 3.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를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습니다. X. 4.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주택의 법인은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X.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맞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 국세라고 그랬습니다. 국세. 국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지 부동산 소재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곳을 고르니까 13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고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당일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고요. 2.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고 납부인데 지금은 보통 징수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굳이 신고하겠다면 신고 납부를 받아주지만 원래 보통 징수하니까 공제 규정이 없어진 겁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고요. 5.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나눠서 내게 한다는 얘기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4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31번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